1700년대 중반,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서구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고도의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과학도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요거 기억나시죠? 그럼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기술도 발달하게 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이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말이 되죠? 그쵸?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성이 낳은 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진화론, 진화된 존재다. 두 번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요 두 마리의 괴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지금 2024년,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두 마리의 괴물을 꼭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살짝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를 살짝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탄생 배경은 사람들은 당시에 배신감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당대를 이렇게 표현했죠. 신이 죽어버렸다고. 어디에서 신이 죽었나요? 사람의 생각 속에서 신이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생각을 우리는 어려운 한자로 다스릴 리, 생각 염자를 써서 뭐라고 했죠? 이념이라고 했었습니다. 요 이념을 나타내는 용어는 무슨 주의라고 했었어요. 무슨 주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을 근본으로 삼는 신본주의라는 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점점 신을 몰아내고 어라? 신이 아니었네? 내 아들이 아픈 건 신이 벌을 준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점점 변해갔던 거죠. 지금 스마트폰이 20년밖에 안 됐지만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당시에는 모든 분야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제가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하기로, 플러스로 소개시켜드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노벨이라는 아저씨를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이 떡밥이 거쳐질 겁니다. 예, 노벨이라는 아저씨. 이 노벨이라는 아저씨는 폭발물을 만들어낸 아저씨예요. 이 폭발물을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합니다. 예, 폭발물을 만들어낸 아저씨예요. 이 노벨이라는 아저씨가. 자,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기술이 발달되기 전에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은 절대 극복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자연은요, 신의 증거였어요. 자연을 극복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에요. 자연을 극복한다라는 거. 당시에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작은 산 하나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발상에는 저기에 산이 가로막혀 있구나. 신께서 저 너머를 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통적인 문학 작품에는 언제나 산은 시련과 고난의 상징물이었습니다. 내 앞에 산이 있다? 넘지 못할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산은 신이 가로막은 신의 증거물이었다는 거죠. 자연.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폭발물로 뭘 했느냐? 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산을 날려버린 거예요. 퐁 하고. 기술이 조금 더 발달된 다음에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산에다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는지 조금만 감정을 이입해 보세요. 내 앞에 산이 있어. 나는 저 너머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아저씨, 다이너마이트 모르세요? 저기 옆에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러는가? 저 옆에는 무슨 산이 있지 않는가? 하고 딱 봤더니 산이 없어진 거야. 3년 뒤에 가봤더니 산이 없어졌어. 왜인가 봤더니 다이너마이트로 산을 날려버린 거죠. 자연을 극복하게 된 겁니다. 자연을 극복했다라는 건 신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혁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즐비했다라는 겁니다. 어딜 가나. 제가 지난번에는 대표적으로 의학을 예로 들었었어요. 의학. 내 자식이 아픈 건 신께서 벌을 주신 거다. 내 자식이 사업에 성공한 건 신께서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들, 오늘 그 예를 하나 추가시켜 드린 겁니다. 자연을 극복하다. 자연은 곧 신이었는데 신의 힘을 이겨버린 거죠. 인간의 뭐가? 이성. 오늘날에는 어떻게까지 극복하나요? 대한민국의 새만금. 뭐를 극복했나요? 바다를 육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어요. 신을 이겨버린 겁니다. 자꾸 바벨탑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점점 인간의 이성은 신을 몰아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다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서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이 어딨어? 야, 내가 신 이겨. 신께서 당신에게 암을 주셨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면 되지. 우리 아버지도 위암이었는데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셔. 신의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구멍 뚫으면 되지. 네. 모든 것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까지도 극복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간은 공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공간은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공간에 있지만 동시에 저희 집에 있진 않아요. 교회라는 공간과 저희 집이라는 공간엔 김준태는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의 한계는 시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집으로 가려면 20분이 필요합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집으로 가는데 0.1초만 있으면 된다면 공간은 극복되는 거죠. 뿅뿅뿅뿅뿅뿅뿅뿅 계속 있으면 되니까요.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우린 한 공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데 0.1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입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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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이렇게. 공간이 극복된다는 건 시간을 이겨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무궁화호 타고 8시간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X 타면 3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단축되고 있죠. 공간이 극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열차가 또 개발 중인데 그러면 1시간 만에도 간다고 하죠. 신의 피조물 중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지금 보통 인간의 머릿속에는 극복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엄청난 혁명적 사건이죠. 그럼 이성이 100년 정도 흘러서 더 이상 신은 인간의 이념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쵸?
완전 공감되시죠? 여러분들 1800년대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자, 그런데 인간의 마음 한켠에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내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진화론이 탄생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의 방법론은 무엇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실험과 관찰을 통해 과학한다고 말씀드렸죠. 과학의 방법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을 관찰했냐 하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개골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을 관찰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땅을 파봤더니 화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숭이의, 그러니까 고릴라나 원숭이의 두개골이 있습니다. 턱뼈가 발달되고 머리가 아주 크죠. 그리고 이제 뭐 엄집사님 같은 아리따운 여성의 두개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두개골이죠. 그런데 그 원숭이 고릴라의 두개골과 인간의 두개골 사이에 수많은 단계의 두개골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랬던 두개골에서 요런 두개골, 요런 두개골, 요런 두개골, 요런 두개골까지. 이게 땅속에서 발견이 되고 그것을 관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찰은 과학적 방법론이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이성으로 수납하기에 딱 좋은 이론이 돼버려요. 두 번째가 DNA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 정말 사람의 과학 기술은 정말 끝도 없이 개발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DNA를 한번 봤더니 유인원과 인간의 DNA가 98%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인간과 원숭이가 DNA가 아주 조금 빼고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분에 신약을 개발할 때 최종적 생체 실험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를 갖고 인간에게 적용시킬 약들을 실험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아프면 DNA가 매우 일치하기 때문에 인간도 아플 것이다. 원숭이가 병에서 나으면 DNA가 거의 100% 일치하기 때문에 인간도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합당합니까? 너무 합리적이죠. 이성에 딱 맞는다. 합한다. 리성, 합리성. 너무 수납하기에 딱 좋아요. 진화론. 자, 그런데 이 진화론이 나는 누구인가? 내 엄마의 엄마는 누구인가? 원숭이야. 그럼 원숭이의 엄마는 누굽니까? 포유류. 포유류의 엄마는 양서류. 개구리, 도마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전부 다 도마뱀 피부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은 양서류의 엄마의 엄마는 누구냐? 물고기. 물고기의 엄마는 집신벌레, 아메바, 미토콘드리아 같은 단세포가 우리의 최종적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럼 그 단세포는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다가 우주 대폭발이 있었던 흔적을 관찰하게 돼요. 폭발의 흔적. 이거를 우리는 대폭발, 빅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빅뱅, 우주 대폭발. 그때 우연히 단세포 하나가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아니 물질이 폭파해서 생명이 태어날 수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 사람들의 만능 열쇠,
그건 우리 후손들이 밝혀낼 겁니다.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대의 언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밝혀낼 거다.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이 밝혀낼 거다라는 이 말은 기술이 더 발달하게 되면 못 보던 걸 보게 될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듯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현미경이 발달하기 전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의 뉴스에서 마이크로 현미경보다 더 작은 거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개발됐다라는 뉴스를 또 본 적이 있어요. 더 작은 거를 보게 됐다라는 거죠. 기술의 발달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 비밀을 풀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성적 낙관주의라고 해요. 모든 것은 잘 될 겁니다. 낙관주의. 즐거울 낙자에다가 볼 관자.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즐겁게 바라본다. 왜?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 줄 거다. 인간의 이성은 불가능이 없다. 뭐랑 너무 똑같죠? 바벨탑과 너무 똑같죠. 이게 이제 왜 괴물인지 다음 주에 이 괴물의 얼굴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괴물의 뿔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 하면 이게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모든 지구인들의 이념이거든요. 진화론. 사람이 결국 어디로부터 왔죠? 빅뱅, 물질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먼지로부터 온 거예요. 우주에 떠돌아다니던 먼지가 꽝 하고 터져서 단세포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먼지 덩어리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살한다고 했을 때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사는 인생 어차피 놀다가 죽자. 왜? 난 어차피 먼지니까. 먼지가 사람이 된 거니까. 나는 어차피 우연의 결과니까. 내 목숨값은 먼지의 목숨값과 같은 거가 돼버려요. 인간의 존귀함이 어려운 말인데 당위성을 상실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존귀하다라는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지 멋대로 살아가게 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윤리도 없어지고 도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게 돼요. 이게 괴물의 살짝 모습입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단점이죠.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우정, 내 부모, 내 자식, 소중함, 귀하다, 싹 다 사라져요. 왜? 어차피 우연의 결과고 먼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따귀를 때린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엄마, 야! 착! 때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엄마가 짝 맞았어요.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니? 그때 왜 안 돼? 내가 엄마 따귀 때리면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나는 네 엄마야. 내가 널 낳았는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하잖아요. 누가 낳으래? 결국엔 엄마랑 아빠랑 잠자리에서 그냥 날 낳은 거잖아. 왜 안 돼? 어차피 우리는 다 우연인데? 우연히 날 낳았고 우연히 태어나 봤더니 네가 엄마네? 이 세계관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 어떠한 윤리도 사라져버려요. 정말 무서운 세계관이에요. 괴물이에요. 진화론은 단순한
학술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야, 아빠, 엄마, 이리 와봐. 요즘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야라고만 안 하지. 그래. 왜? 나 집에서 게임만 할래. 나 공부 안 할 거야. 솔직히 돈 왜 벌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게임만 실컷 하다가 한 40살 정도 돼서 사는 게 지겨워지면 그냥 자살하고 싶어. 어차피 자살해도 괜찮잖아. 어차피 우연히 이렇게 태어난 거. 죽으면 뭐 있어? 학교에서 배웠어. 우리 다 먼지가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됐다고. 그럼 내가 죽으면 뭐가 있겠어? 그냥 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지. 그냥 게임만 실컷 하다가 그냥 적당히 그냥 자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모르는 진화론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아들을 어떻게 말리실 거예요? 무슨 논리로 말릴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다가 가야지 라고 말하시겠어요? 좀 웃기지 않으세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다가 죽어야 된다고? 왜? 내가 골랐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걸?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개하고 인간과 동일한 목숨값이 돼버립니다. 개와 인간이 동일한 목숨값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포가 분열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진화해서 포유류가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우연히 강아지가 된 거거든요. 우연히. 똑같이 우연히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우연, 너도 우연. 동일한 목숨값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화재가 났대요. 근데 한 아줌마가 소방관, 119 소방대원한테 내 8살 난 자식이 저기 불길 속에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방관이 불길이 너무 세서 안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소송을 건다고 했어요. 내 자식을 안 구해줬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자식이 고양이였어요. 근데 그 소방관 아저씨도 인터뷰가 이래요. 내가 사람이었으면 내가 죽든지 말든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냥 동물이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너무 세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요즘은 안 먹힙니다. 이 발언이. 왜냐하면 진짜 고양이는 자기 자식과 진배 없는 세계관, 그 이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이념 속에서 살아가요. 고양이나 개나 인간이나 다 동일한 목숨값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부모가 같으면 자식의 목숨값은 같거든요. 부모가 같으면 자식의 목숨값은 같습니다. 고양이도 인간도 결국엔 단세포의 자식들이에요. 동일한 목숨값이에요. 오늘날의 세계가 이 진화론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10% 보여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이 괴물의 민낯을 보여드릴게요.